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 고생 많으시죠, 다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자원봉사의 추진체계에 대해서 5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장은 등교 수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러분, 자원봉사 활동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치르면서 많이 활성화됐죠. 그 이후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방자치제가 주된 계기가 되어서 더욱 활성화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2006년도부터는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이 시행되었는데 이 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일상생활 속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계기가 마련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원봉사 추진 체계는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이라는 법적 체계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수업에서는 법적 체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법적 체계에서 자원봉사의 기본 방향을 다루기 전에 이 기본법이 마련된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런 관련 법을 제정해야 되는지 어떤 필요성들이 제기된 것을 좀 살펴볼 건데요. 이 법의 필요성은 1994년부터 한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특별히 자원봉사 현장에서 봉사하는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이제는 법이 제정이 돼야 된다 하고 이렇게 제기가 되면서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94년도부터.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런 우려가 있었어요.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자발적인 참여 운동인데 자원봉사 활동에 정부가 개입해서는 그 순수성이 훼손될 수 있지 않냐. 이런 또 목소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잘못되다 보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염려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류되다가 결국 11년 만에 이렇게 관련 법이 제정되는 그런 결실을 맺게 되는 데는 11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걸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네 차례의 개정을 통해서 현재 법에 이르게 되었고요. 우리나라 자원봉사 추진체계의 근간으로서 여러분 혹시 교과서를 가지고 계시다면 134페이지를 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여기 보면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법 한번 쭉 보세요. 눈으로 훑어보시면 기본법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뭐예요? 목적, 기본법, 방향, 자원봉사라고 하는 용어는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뭔지 등등, 다른 법과의 관계는 뭔지 등등 해서 자원봉사 센터의 설치 및 운영까지 또 벌칙까지 나와 있는 것이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이에요. 자, 그럼 오른쪽에 보면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시행령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것들을 또 다루고 있어요. 시행령에서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진흥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고, 실무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고, 국가 기본계획은 몇 년에 한 번씩 세우고,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은 어떻게 하고, 또 관계기관하고 어떻게 협조하고, 포상은 어떻게 하고, 자원봉사의 주간은 어떻게 정하고, 뭐 교육 훈련은 어떻게 하고 등등등에 대한 자원센터의 조직과 운영과 예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시행령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법을 오늘 법의 근간을 추진 체계를 다루는 거가 우리에게는 좀 딱딱하고 힘들 수 있지만 이 법이 없다면 우리는 전달 체계가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 법을 제정한다는 건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도 2학년 때가 되면 사회복지 법제론이라는 걸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 법에 의해서 이렇게 전달 체계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고 공부할 수 있는 것도 관련 법에 의해서 또 이 기본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이 앞으로 일을 하시다가도 잘 모르겠거든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법제처를 치시면 돼요. 법제처를 치시면 그 법제처에서 이 관련된 이런 법들이 다 이렇게 여러분이 서치를 할 수 있고 그 법에 의해서 우리는 실천을 하는 거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법의 큰 틀을 이해하시는 것이 참 중요하고 또 앞으로 사회복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중에 사회복지 정책을 또 전공하셔서 이런 법을 만들고 법을 또 개정하고 법이 없다면 지역사회에서 조례 제정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의회에 근무하는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우리가 몸소 현장에서 경험한 것들을 법으로 만들어내서 법의 근간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앞으로 실천하신다면 훨씬 더 여러분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더불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원봉사 정책의 기본 방향을 법에서는 어떻게 정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원봉사 활동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 능력을 높여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기본 방향은 무보수성. 보수를 받으면 안 돼요. 자원봉사라는 건 순수한 자발성이죠.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 공익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비영리성, 어떤 정파나 정당이나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비정파성, 어떤 종교나 전도나 포교를 위한 것이 아닌 비종파성의 이런 원칙 아래 수행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세 번째, 모든 국민은 나이가 많든 적든 성별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장애가 있든 없든 지역 감정을 따지는 게 아니라 지역이 어디이든 학력이 높든 낮든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민간과 공공기관 민관 협력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에 관한 뭐를 마련해요?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 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원봉사를 빌미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법에서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는 어디까지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15개 영역이 나와 있는데 보편적으로 15개 영역에 해당된 곳에 저나 또 여러분의 자녀나 또 여러분의 친구나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직장인들, 또 학생들이 이 활동 범위 안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는 어디라고요? 네, 당연히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에 관한 활동이에요. 기업에 가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데 가서 활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복지 및 보건. 여러분 요즘에 보건
되게 중요하죠.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개발, 발전에 관한 활동. 환경 보전 및 자연 보호에 관한 활동. 그쵸? 그 다음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 육성의 보호에 관한 활동. 그쵸? 이런 활동하는 기관들이 다 있죠. 그 다음에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하는 데 가서 자원봉사 활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에 관한 뭐 NGO 단체인데 거기서 자원봉사 인증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여러분들 봉사하잖아요. 그 다음에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그 다음에 재난관리 및 재구호에 관한 활동, 문화, 관광, 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을 하는 곳에 가서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예를 들면 여러분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예를 들면 뭐 우리 천안도 있잖아요. 천안아산 소비자 시민 모임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서 일하는 활동. 아마 우리 학우님 중에도 아마 소비자 시민 모임에서 일하시는 우리 선생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 보호, 소비자 권익에 관한 활동에 하는 곳에 가서도 여러분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그렇죠. 예, 공명선거를 위한 활동에 관련된 곳에 가서도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국제협력 및 국외 봉사활동기관에서도 자원봉사를 할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공공행정 분야. 그래서 여러분 주민지원센터 이런 데 가서도 봉사하잖아요. 그 다음에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 그 밖에 공공사업 수행 또는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활동으로 규정하여 있는데 이런 기관에 가서 여러분이 뭐를 할 수 있다고요?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법에 정해놓은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이 막 그쵸 뭐 어디 가서 뭐 배를 따주러 가서 자원봉사를 한다든가 뭐 그쵸 여러분들이 뭐 어떤 영리 기업에 가서 자원봉사를 한다든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 영역 안에서 여러분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법에 명시된 것을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러면 자원봉사 진흥위원회가 있습니다. 자원봉사 진흥위원회가 있는데 자원봉사 진흥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은 어떤 건지 보도록 할게요.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의를 하려면 결국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어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민간 전문가로, 그러니까 민과 관이 구성된 그런 심의기관이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하고 있나 뭐 이런 것들을 심의하는 기관이라고 보는데 거기에는 관이라고 하는 건 공무원과 또는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돼서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두고 심의를 한다. 제대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 자원봉사진흥위원회다. 여기는 뭐와 뭐로 구성되어 있다? 공무원인 중앙행정기관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어서 이렇게 역할을 심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의 역할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을 위한 뭐를요?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을 협력하고 또 잘못된 건 조정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그러면 또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것을 심의하고 추진해야 되겠죠.
여러분 국가 기본계획은 자원봉사 국가 기본계획은 몇 년에 한 번씩 세우게 되어 있냐면요. 5년에 한 번씩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매년마다 추진 계획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심의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세 번째는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을 위해서 제도를 개선하는 부분들을 진흥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겠죠. 네 번째는 또 뭐를 할까요?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에 필요한 그 외에도 예를 들면 다양한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겠죠. 뭐 지금 우리나라도 갑자기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얼마나 자원봉사를 오지만 또 필요한 예산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런 진흥위원회에서 어떤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때그때 발생하는 뭐 재난 지역을 선포하다 보면 또 더 많이 들어가는 여러 가지도 있겠죠. 그런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들을 자원봉사 진흥위원회에서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1차 시에서는 다루고 그 2차 시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